안녕하세요. 이해광입니다. 좀 오래간만에 동영상을 올리게 되는 건데요. 지난 4월 중순경 제가 좀 미국을 갈 일이 있어서 가서 거기서 상당 기간 좀 머물러 있다가 최근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린 것 같습니다. 해왔던 바와 같이 오늘은 8월 28일 미국 대선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분위기가 약간의 우리나라 언론에도 보도가 이제 매일 이제 나오고 있고, 그런데 복잡하게 전개가 되고 보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제가 한번 큰 줄기를 잡아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11월 5일이죠. 화요일 날 미국 대선이 이제 실시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70여일 이제 남았는데요. 사실상 투표는 9월 달부터 우편 투표, 조기 투표가 이제 실시됩니다. 필라델피아가 9월 20일부터 시작되고, 또 여타 주에도 몇 개 주가 이제 우편 투표를 시작해서 9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선거 분위기가 좀 더 이제 좀 열띠게 감지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해리스 민주당 측의 선거를 임하는 전략을 좀 이랄까요? 그걸 보게 되면은 현재 해리스는 약 한 8월 27일 현재 37일 동안 계속 기자들과의 기자회견을 대면 회견을 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도무지 해리스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뭐 반박도 할 수 있고 설명도 듣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다, 그런 여론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민주당 일부에서는 지금이 이제 선거 전체 국면으로 볼 때는 9회 말 상황인데, 야구로 칠 때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나설 필요가 있느냐. 지금 상황에서도 해리스가 좀 리드하고 있는, 우세하고 있는 국면 분위기가 아닌가, 이거를 좀 이용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좀 나오고 있고, 팀 월츠 해리스의 런닝메이트는 미식축구 학교 미식축구 감독 코치였었죠. 그래서 이 팀 월츠는 현재 상황을 미식축구 경기에 비해서 현재는 4쿼터 마지막 쿼터다. 그리고 민주당이 공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찬스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토론을 나서고 그럴 필요는 없다. 느긋해도 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민주당 내에서는 해리스의 우세 분위기를 이제 최대한 활용해서 이대로 쭉 가급적이면은 투표 날까지 이거를 쭉 유지해 가자는 의도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리스의 이런 소극적인 선거에 임하는 태도에 비판적인 여론도 있고요. 그리고 선거라는 거는 유세를 통해서 공개적인 연설도 중요하지만은 해리스는 지금 현재 프롬프터를 통해서 나오는 글자를 가지고 그냥 읽는다. 어느 선거로 유세를 가든지 똑같은 말을 좀 하고 있다, 앵무새처럼.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해리스가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구체적인 선거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 구체 정책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언론이 대부분 다 이제 뭐 한 80% 정도 이상은 친민주당인데, CNN, ABC, MSNBC,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모두 다 이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친민주당 언론들도 해리스가 언론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좀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게 지적을 하고 있지만 아주 크게 비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뉴욕 타임즈는 해리스의 이런 태도가 매우 신중한 처신이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반면에 공화당은 트럼프의 트레이드 마크인가요? 막말 공세, 자극적인 거친 언사, 그런 걸로 이제 해리스를 공격을 했는데, 공화당 내부에서도 그러지 말고, 더 이상 이건 먹히지 않으니까 그러지 말고 차분하게 정책 위주로 나가야 된다, 토론 위주로 나가야 된다, 그런 고언, 충고가 이제 잇따라 나왔었는데요.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트럼프도 이제 막말 공세 패턴에서 이제 탈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해리스가 언론과의 회견을 하지 않는 것을 충분히 비판하고 이식하면서 트럼프는 거의 매일같이 언론과 인터뷰하고 토론하고 그걸 지금 반복해서 하면서 차별화를 좀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정책에 있어서 트럼프가 위에 있다, 그런 점을 좀 부각시키면서 유권자가 이런 면을 좀 주시해달라, 그런 것을 기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리스의 이 현재 우세 분위기가 일종의 거품이다, 그런 것도 이제 좀 어필을 하는 그런 의도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과 관련돼서 한 가지 말씀드린 거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트럼프는 일찍이 미국 그 레스토랑이나 모든 서비스 업계에서 TV라는 거는 미국 일상인들의 거의 만연된 생활의 하나의 수단이고 수입의 원천인데, 여기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그런 아주 신선한 정책적인 그 제안을 좀 크게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큰 반향을 일으키니까 해리스는 즉시 이것을 모방해서 민주당도 TV에 대해서, 음식점이나 그런 데서 TV에 대해서 과세를 극히 제한적으로 하겠다, 또는 철폐하겠다, 그것도 철폐하는 것도 고려하겠다, 그렇게 또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트럼프는 해리스를 카피캣으로 모방꾼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 볼 때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게 이제 멕시코 접경에서 쇄도해온 불법 이민자 문제, 인플레 문제,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문제, 이런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부통령과의 그런 팀을 이루면서 집권 정당 행정부의 동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그 항목별로 볼 때는 트럼프가 해리스보다는 예를 들어서 불법 이민자, 인플레, 전쟁 해결 문제, 국제적인 그 긴장 완화 문제, 핵 문제, 이런 문제에서는 경제 문제, 아까 말씀드린 인플레 문제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약간 점수를 좀 따고 있는데, 한 가지 예외적인 문제는 이제 낙태 문제죠. 민주당은 여성이 낙태할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화당은 약간 보수적인데, 그래도 트럼프도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완화되는 입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4개월 이상 임신 후에는 낙태해서는 안 된다, 무조건 처음부터 낙태를 시켜서 안 된다, 그렇게 좀 조작을 하면서 정책적으로 좀 민감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트럼프의 공화당은 정책 대결로 승부를 하면서 민주당이 이 분위기를 통해 가지고 한 3% 정도, 평균 3% 정도의 우위 국면을 민주당이 유지하려는 것을 이걸 해체하겠다, 실상을 드러나겠다. 그래서 이 국가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누가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자, 그렇게 좀 전략을 좀 세우면서 친 트럼프 언론이죠, 팍스 뉴스나 뉴욕 포스트를 통해서 계속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트럼프와 해리스 간의 양자 토론은 9월 10일 날 ABC 방송에 의해서 이제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현재로서는 엄밀히 말하면 해봐야 성사 여부는 100% 확실한 것 같지는 않은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예정이 돼 있어서 이 결과가 주목되고 있고요. 그 트럼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이제 해리스의 대면 기자 간담회를 회피하는 것을 공격을 하고 있는데 해리스 측도 민주당 측도 때가 되면은 해리스가 언론에 나와서 대면을 기자회견을 하면서 충분히 정책 발표 기회를 가질 것이다. 그렇게 좀 방어막을 치고 있는데 한국 시간으로 오늘이죠. 오늘 8월 28일 브레이크 뉴스로 드디어 해리스가 40여일 만에 언론과 인터뷰를 할 것이다. 아마 이번 주말쯤 될 것 같습니다.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 인터뷰가 이제 과연 어떠한 해리스의 인터뷰가 어떠한 반응을 얻을 것인지 그게 상당히 주목이 되고 해리스가 이를 통해서 내실 있게 정책적인 설명을 하고 그래서 현재의 분위기를 서브스탄스가 있는 실체가 있는 우세 국면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지 해리스의 역량이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언급을 더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8월 23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 지지를 선언하면서 아리조나 유세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자리에서 대규모 아리조나 선거 유세에 직접 참석을 해가지고 트럼프와 함께 지지 선언을 좀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케네디 가족들은 케네디가의 전통적인 가치와는 배척되는 그런 행동이라 하면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비판을 하고 있는데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자신은 비록 가치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자기의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견고한 입장을 완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는데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왜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냐? 우선 첫째는 자신에 대한 지지도가 이제 뭐 5% 이상 뭐 올라가지 않고 거기서 수렴하니까 도무지 이거는 더해봤자 뭐 실익이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누구나 이제 아는 사실이고 제 생각으로는 트럼프의 큰아버지 그러니까 존 F 케네디가 암살을 당했고 트럼프 주니어의 큰아버지 암살을 당한 데 의해서 자신의 친아버지도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에서 2명이 암살을 당했는데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케네디가 아주 암살 시도에서 아주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이제 생명을 구한 장면이 있었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를 보고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일종의 동병상련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면서 트럼프를 지지하는데 이 사건이 보이지 않게 큰 영향을 미친 것이지 아닌가 그렇게 좀 그건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조나 유세에서 설명을 트럼프는 얘기하기는 앞으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은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에 대한 모든 조사를 다시 시작하고 자료를 공개하고 이 우연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참여해서 이거를 최대한 밝혀내도록 하겠다. 그런 약속까지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민주당으로서는 전반적인 분위기로서 한 3% 정도 우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거로는 안심을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상황이고요. 공화당으로서도 지금 어쨌든 열세이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열세인 분위기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자신들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서 해리스를 구체 정책을 통한 반론, 공격을 통해서 그 공격으로 좀 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사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얼마 전에 있었던
8월 말 20일경에 있었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나와서 해리스 지지 연설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은 상당히 뛰어난 연설가인데 여전히 자신의 입담을 과시하면서 트럼프 자신은 이제 재선까지 하고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을 대통령을 직을 그만두고서도 지금 세월이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트럼프보다 나이가 적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너무 연로하다. 그런 걸 우회적으로 이제 반박을 하면서도 한 가지 의미심장하게 덧붙인 거는 민주당이 트럼프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트럼프를 절대 가볍게 보지 말라.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이제 관전이랄까요? 관전 포인트라고 할까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현재 해리스의 지지 분위기가 계속 이게 유지가 될 것인가? 제가 지금 면밀하게 제 나름대로 이제 관찰하고 있는데 더 이상 현재 3%뭐 대해서 확대되지는 않는 것 같다는 그런 감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확대가 되지 않으면은 민주당으로서는 절대 이게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요. 미국 유권자들이 만약에 해리스가 직접 언론에 나와서 아니면 트럼프와의 직접 대결, 정책 대결을 통해서 요새 그 토론을 통해서 자신의 정책적인 서브스탄스를 대통령을 직을 노리는 후보로서 서브스탄스를 충분히 보여주면서 미국 유권자들을 설득을 하지 못하면은 이 분위기만으로는 그것이 표로 가기는 쉽지 않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현재로서는 이 트럼프와 해리스 간의 지지도 격차가 과연 어떻게 갈 것인지 이게 확대될 것인지 3%대로 이렇게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이게 접점으로 이제 갈 건지 이거를 보는 게 저희들이 이제 태평양 건너서 한국에서 볼 때 이 미국 대선의 추이를 바라는 하나의 큰 지표가 될 것이고 해리스가 과연 토론과 기자 언론 회견을 통해서 얼마나 정책적인 서브스탄스 실력을 보여줘서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이 있다 그렇게 보여줌으로써 이 분위기를 구체적인 득표로 연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지 이 점을 보는 게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한번 끝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